잠깐만요.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로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신부는 제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다가 우리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순간 웨딩홀이 술렁였습니다. 17세 소년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가 200명의 하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사 희노애락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얻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해요.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오래된 아파트 3층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지만 연필을 든 손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의 어깨에는 또래보다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박순이가 낡은 소파에 앉아 카페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녀는 볼펜을 들었다 놨다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깊숙이 배인 피로감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인의 다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20평 남짓한 1층 상가였습니다. 이곳이 모자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민주는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재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자꾸 내려갔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 해운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순이에게는 남편이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민주는 6개월 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전원을 켜보니 아직 작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을 열어본 순간 민준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미선이가 기다리고 있어. 수른이한테 들키지 말고 나와. 해운대 그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언제쯤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답답해. 수십 통의 메시지가 아버지와 김미선이라는 여자 사이에 오고 갔던 것입니다. 달콤한 대화들, 은밀한 만남 약속들, 그리고 가족을 떠나 함께 살자는 계획들까지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김미선과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지에서의 모습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표정이 어둡구나. 순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공부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민주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김미선과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재호야, 오늘 못 만나면 언제 볼 수 있을까? 나 정말 기다리고 있어. 그 메시지가 온 날짜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김미선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45세 여성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SNS 계정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려 놓고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김미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민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또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카페 일로 온종일 고생하면서도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민준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습니다. 김미선의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민주는 그날을 위해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민주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미선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7세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카페로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아침밥 챙겨 먹어. 엄마가 짧은 메모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메모지를 떼어내어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김미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 지훈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민준아. 어제 숙제했어? 응, 했어. 민준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지훈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지훈을 컴퓨터실로 불러냈습니다. 지훈은 반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다루는 학생이었습니다. 지훈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뭔데?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에게 이런 일을 부탁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일 때문인데,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 그 여자가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형,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응. 증거도 있어.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지훈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진짜네. 근데 형은 어떻게 하려고? 그 여자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걸 알았어. 그때 모든 걸 밝히려고 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건 너무 위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민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지훈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김미선의 SNS 계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청첩장 제작, 예식장 예약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 민준이 중얼거리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형, 정말로 갈 거야? 당연하지. 그날 저녁 민준은 카페에 어머니를 도우러 갔습니다. 순인의 다방은 단골 손님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다. 너는 공부나 해. 순이는 아들을 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순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닫고 있던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 그냥요. 요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요. 순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민준의 가슴이 쿵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도 다 알고 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어디서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가 곧 결혼한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복수라는 건 우리만 더 아프게 할 뿐이야. 하지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맞나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해요. 순이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이런 일로 상처받는 게 더 싫어.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셔도 저는 할 거예요. 순이는 아들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혼자 하지는 마. 네? 엄마도 함께 할게. 민준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함께 하는 게 낫겠어. 그날 밤 모자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 순이가 아버지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다 겪은 일이니까. 하지만 순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의야,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15일까지 한 달 남았네. 순이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하게 되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실 거죠? 후회 이미 많이 했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순이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자는 함께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김미선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접시를 놓는 소리도 평소보다 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가야 할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미 약속했잖아요.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휴대폰과 출력해온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모자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웨딩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미선 이준호 결혼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본 순간 순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응, 그래. 웨딩홀 입구에서 하객들이 축의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순이도 다른 하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홀 안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약 200명 정도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김미선의 가족들과 신랑 측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순이는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준은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김미선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순이가 김미선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2년 전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회자가 축사를 받는 시간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혹시 신부님이나 신랑님께 축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신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안에 퍼졌습니다. 김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친구가 뭔 얘기를 하려나? 하객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님, 저희 아버지 기억하세요? 김미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재호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말입니다. 이제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저분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요. 그 순간 신랑 이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선 씨.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신랑의 어머니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미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하자니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인정하자니 결혼식이 엉망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김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난 그날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홀 안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웅성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이야? 설마 결혼식에서 거짓말을 하겠어? 아이고, 이런 일이. 그때 김미선의 오빠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누이 망신 주려고 작정했냐? 우리가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김미선의 가족들이 민준을 에워쌌습니다. 17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경찰 불러! 이런 애는 혼내줘야 해.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순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순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박재호의 아내였습니다. 순이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 순이가 김미선을 직접 불렀습니다. 2년 전 그날 우리 남편이 왜 해운대로 가고 있었는지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김미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순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게. 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합니다. 순이가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홀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신랑 측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순이가 김미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모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순이는 조용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어제 고생 많았어. 순이가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너 때문에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이네 다방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격려차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민준이도 정말 용감했어요. 따뜻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희 씨인가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김미선입니다. 전화 너머로 김미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순이는 민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해운대 해변 카페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순이와 민준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김미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선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미선의 첫 마디였습니다. 재호 씨와의 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미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김미선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호 씨가 마지막에 저한테 준 돈이에요.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순희 씨 몰래 저축해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순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미선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김미선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와 민준이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어린 나이에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재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편지는 3장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미선 씨, 순이가 처음으로 김미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순이의 말에 김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당연하지. 민준아. 하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배웠어요. 이음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요. 김미선은 17세 소년의 성숙한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민준이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네요. 어머니가 잘 키워주셔서요. 순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순이가 김미선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부산을 떠날 생각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요? 저희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법학과에 진학하려고 해요. 법학과요? 네.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김미선은 민준의 꿈을 듣고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훌륭한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순이 씨, 민준이 네,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미선 씨도요. 세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뿌듯해요. 왜?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서요. 순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많이 성장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응, 그래.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던 순이에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우리 민준이 정말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학과 진학 좋은 선택이네요. 담임 선생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네, 꼭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유가 있나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이 변호사 가운을 입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은 더 큰 카페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산의 봄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순인의 다방에는 연분홍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입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법학과 진학이라는 꿈을 향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간식 가져왔어. 순이가 따뜻한 우유와 샌드위치를 들고 아들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주는 책에서 눈을 떼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미소도 자주 짓고 있었습니다.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목표가 확실하니까 힘이 나요. 순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민준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을 보니 김미선이었습니다. 순이는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택배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 씨와 민준이에게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선물 송달을 양해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편지는 2장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용서와 포용력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성숙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선물은 제주도 특산품들입니다. 정성은 작지만 마음만은 받아주세요.
민준이의 대학 입시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미선 올림. 순이는 편지를 읽고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봐. 민준이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와, 정말 변하셨네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 저희도 많이 변했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어머님이시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가 전국 청소년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주제가 가족의 의미였는데 정말 감동적인 글을 썼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준이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상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순이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에세이 내용이 뭐였어? 저희 이야기요. 어머니와 제가 함께 겪은 일들 말이에요. 그래? 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썼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8세가 되는 뜻깊은 생일이었습니다. 순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에게 남긴 시계였습니다. 그동안 차마 꺼내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걸 줄 때가 된 것 같아. 이건 아버지가 내 18세 생일에 주려고 미리 사둔 거야. 시계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가렴 사랑하는 아빠가. 민준은 시계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라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같아. 어떤 의미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거든. 우리가 행복하려면 놓아줘야 하는 것도 있어.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순이는 아들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민준은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합격했어요.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민준이 기뻐하며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네, 해냈어요, 어머니.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카페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정말 장하다. 순희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늦게 카페 정리를 마친 후 모자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아,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어때?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 저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진실을 알았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 네, 어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대학 가서도 초심 잃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 말이야. 그게 내가 법을 공부하려는 이유잖아.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힘들 때는 엄마한테 얘기해. 알겠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카페 더 키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요. 그럴게. 내가 변호사 되면 간판도 바꿔야겠다. 뭐로요? 변호사 아들 둔 순이네 다방 어때?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2년 전 그 아픈 기억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뭘?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요.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응,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죠? 그럼 당연하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견디고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해 나가는 것 또한 가족의 힘입니다. 민준과 순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노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